또 하나 논란이 있죠. 마은혁 헌법재판관 어제 또 변론 기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가 변론이 있었는데 이 변론 연기 끝에 잡은 추가 변론 일정이었는데 고작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양쪽의 변론 기회 약 15분씩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선고일은 이제 평일에 거쳐서 정하기로 했고 추가 변론은 잡지 않는 그런 방향인 걸로 보이는데 그 성춘 부의장님 이게 지금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하면서 잡은 추가 변론 일정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충분했던 게 맞냐 이런 의문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꾸 되게 짧은 것처럼 15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을 원래 한 차례 이상 잘 안 합니다. 네. 길게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렇습니까? 예,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사안들이 아닙니다. 원래 국가기관 양 기관의 서로의 주장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이전에 충분히 자료를 보고 있고 뭔가 막 증거 자료를 찾고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각 기관이 주장하는 그 논리는 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미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기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저는 한 차례 이상 하는 걸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 선고하기로 한 3일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의견서를 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서 그냥 진행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래도 이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된 탄핵 심판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인데 이전의 권한쟁의 심판과 똑같이 적용한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이미 의견서를 통해서 이야기 될 건 다 된 겁니다. 여기에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나올 재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의 성격상 저는 충분히 방어권이나 변론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방어권과 변론권이 보장됐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변호인단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도 증인으로 좀 신청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모두 다 기각됐고 50분 만에 이제 끝났거든요. 15분씩. 윤기찬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충분히 반론기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제시됐다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권한쟁의 심판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A 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적 판단 과정만 남은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야 간의 합의의 내용, 합의했느냐, 합의 과정, 경위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이나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애당초 워낙 빠르게 잡길래 이 부분은 각하 내지 기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권한 행사 그 과정을 보니까 이게 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헌법에 있는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만약에 임명권이 기속적이다. 국회 선출 3인을 선출하면 그 대통령 무조건 빠른 시기에 이게 임명 보류잖아요. 이것도 임명 거부가 아닙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위헌적이다. 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인데 저렇게 졸속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과정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 헌재 판단에 대해서 국민적 수긍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윤기찬 변호사님, 그렇다면 만약에 각하 기각이 아니라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지금 변론 기일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선고할 때는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마은혁 재판관이 바로 헌재에서 만약에 이게 관련 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 위헌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원래는 최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법에 따라 맞습니다만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법률적 책임은 최권한대행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의 지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은 어쨌든 최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있어야지만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관련자가 안 하게 되면 위헌이라고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는 국회 문제라고 그래요. 그 국회가 그다음에 뭘 하죠? 최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죠. 자, 이런 식의 언급들을 헌법재판소의 관련자들이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재판기관이 아니고 정치기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의 임명권 관련해서도 이 졸속을 통해서 인정 안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고 마지막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설령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분은 원래 심리에 관여해야지만 선고를 선고할 수 사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임명되는지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 알겠습니다.